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출문제 1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이해하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문제를 보기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중심 좌표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그럼 그냥 식 바로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4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니까 1번 문제 1번 이렇게 답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와 그 다음에 그거랑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라는 내용만 이용을 하시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1번부터 확인을 합시다.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얘랑 중심좌표 0,0과 이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랑 같은지 확인할 거니까 확인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에서 2x 플러스 1이니까 2의 제곱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으니까 2요. 선생님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2요. 이렇게 나오니까 1번은 아니고 2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4분의 거기에 절대값 또다시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1 나오니까 얘도 아니겠죠. 3번 보기 볼게요. 루트 이 상태에서 1 플러스 4분의 절대값 지금 2요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루트 5분의 2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아닙니다. 4번 보기 보겠습니다. 루트 지금 1 플러스 1분의 거기에 절대값 1이요 이렇게 써지니까 얘는 지금 루트 2분의 1이요 나오시니까 얘도 아니겠네요. 보기 5번 확인할게요.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2니까 그럼 얘는 루트 2 나와서 답 5번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집합인 걸 찾으래요. 기준이 좀 명확한 것들을 찾아달라는 소린데 작은 짝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무서운 동물 정확하지 않아요. 인구가 많은 도시 몰라요. 4번 A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 당연히 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볼게요. A라는 집합은 X바 X는 12의 약수라고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조건지시법으로 나왔으면 항상 원소분할법으로 먼저 써주세요. 그러면 1, 2, 3, 4 그리고 6 그리고 12까지 이렇게 있는 6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1번 문제 2가 A의 원소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2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원소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2번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원소를 표현을 하는 건데 얘는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이 3이라는 가로가 쳐져 있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3번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6의 A의 부분 집합이냐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얘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상황에서 볼게요. 5번 상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서로가 같았을 때라고 했대요. 그럼 원소가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A에 있는 원소 3이 당연히 B-1과 같아야 돼요 라는 거니까 3은 B-1과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은 결국 나머지 2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와 같아요. 그럼 B 값은 지금 4가 나올 거고 A 값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나오겠어요. 둘이 더해달래요. A 플러스 B는 즉 3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은 40이고 A의 원소 개수는 20개, B의 원소 개수는 15개,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5개인데 그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달래요. 당연히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먼저 표현을 합시다. 그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 푸는 게 좀 편하니까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A, B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교집합부터 체크하니까 교집합이 5개요. 그럼 순수한 A는 15개고 순수한 B는 10개겠어요. 합집합의 개수가 총 30개니까 나머지 10개가 되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합집합이 여집합이랬으니 10개인 얘를 말하겠죠. 그럼 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7번 문제 너무 쉽다. 명제가 아닌 것은 그러면 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1번 한라산은 높다.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세요 라고 했는데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조건. 얘가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우린 진리집합을 찾고서 확인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A는 4, 얘는 진리집합이 맞고요. A제곱은 4의 2의 진리집합을 확인하다 보니 A는 4 또는 0이 되어야 돼요 라고 써지겠죠. 그럼 A가 4 또는 0이랬으니 결국 A는 4라는 건 A는 4 또는 0에 포함이 되고요.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충분 조건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나 보겠습니다. A, B, C, D 사다리꼴이 결국 평행사변형에 들어가냐라고 했더니 우리 그림 상황에서 하다 보면 사다리꼴, 집합에서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에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필요 조건이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충분, 그 다음에 필요니까 답은 2번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좌표평면 위의 점 마이너스 1,3을 y축의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랬는데 y축 대칭 이동이면 당연히 x좌표의 부호가 바뀌어라 라는 거겠죠. x좌표 부호 변함.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3이라는 좌표가 y축의 대칭을 하려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됐으니까 1,3으로 변해지면 되겠죠. 그럼 a값이 1이고 b값이 3이요. 그럼 a 플러스 b는 당연히 4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아이고야.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 A가 있고요. B점 좌표가 있는데 이때 X축 위의 점 한 점 P에 대해서 그때 선분 AP와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두 선분의 거리의 최소값은 항상 우리는 그림을 이용하여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이 B점의 좌표를 우리는 X축에 대칭한 좌표인 3,-1로서 B'을 잡아준다면 그러면 이때 당연히 얘네 둘은요 A, 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은 A, B'의 길이를 말하겠죠. 나머지 길이 구합시다. 그럼 A, B'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다 보니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A에서부터 이때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A, B 플라임의 길이는요. 루트 3의 제곱인 9 플러스 25요. 이렇게 되니까 루트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포물선이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 접한다고 했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상황부터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y축 방향으로 움직였댔으니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고 그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을 변해졌을 건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1에 접했었을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상황이 뭐야? 꼭지점 그냥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대칭이동 그리고 평행이동 같이 해볼게요. 그럼 2차 함수는 꼭지점 갖고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를 먼저 구하려고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꼭지점이 좀 2, 마이너스 3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y축 방향으로 a만큼 지었대요.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때 그걸 x축에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2, 3 마이너스 a가 되시겠죠. 근데 아까 결론 뭐였어요?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니 a 값은 4여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번인 답 4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12번 상황 보겠습니다. 조건
P와 Q가 있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문제 상황에서 뭐야? 우리는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시고 들어가겠죠. 그럼 P라는 제의 진리집합을 구하다 보니 이때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니까 4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수직선으로 표현하다 보니 P라는 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건데, 그때 Q라는 집합으로 확인할까요? 그럼 A가 지금 5보다 작거나 같았으니 결국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상황 집합 갖고 확인을 하다 보니 결국 5가 4보다 큰 데 있을 건데 얘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 P가 Q한테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1번부터 확인할게요. 그러면 Q가 지금 역이라고 했으니 Q가 지금 P한테 포함이 되냐고 했는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1번 틀려요. 2번 또 역이라고 했죠. Q가 P한테 포함이 되냐의 역이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면 역은 P가 Q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했는데 우린 지금 포함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거짓이다. 이 문장도 틀리겠어요. 3번 문장 보겠습니다. 대우를 물어봤어요. 근데 대우는요, 우리는 명제가 참이면 참이겠죠. 그러면 Q가 P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질문하면 되는데 Q가 아까 P한테 포함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번도 틀려요. 4번 보겠습니다. 나 P가 나 Q의 역은 참이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이때 역으로 돌리니까 나 Q가 지금 나 P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는 대우를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대우니까 이때 P가 Q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P가 아까 Q한테 포함이 지금 되었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상황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표현을 했을 때 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다음과 옳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합이 그려져 있으니 그냥 확인을 해봅시다. 집합으로 바꿔볼까요? 집합을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이때 R이라는 집합이 P한테 포함이 되어 있냐라고 했는데 R이라는 집합이 P한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1번 틀려요. 2번 상황도 집합으로 바꿔볼게요. Q라는 게 지금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고 했는데 P의 여집합에 Q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상황도 볼게요. Q의 여집합이 R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했는데 Q의 여집합은 R한테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럼 3번도 틀려요. 4번 상황 보겠습니다. R의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했어요. R의 여집합이 Q한테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얘도 틀려요. 그럼 보기 5번 마지막 상황 볼까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했어요. 조금 상황을 바꿔보니까 R이 Q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했는데 R이 Q한테 포함이 되니까 13번은 답이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4번 상황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컸었을 때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3의 최소값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딱 보자마자 우리 산술기하라는 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산술기하에서는 A-1 이하한테 포커스를 맞춘 얘를 3의 1 모양을 맞춰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의 A-1 더하기 A-1분의 3이라는 숫자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마이너스 3이 억지로 생겼으니까 우린 플러스 3까지 갖다 써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의 산술기하를 쓰다 보니 2 루트 9가 될 거고요.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이 있어요.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6에 거기에 플러스 3이어야 되니까 답은 9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15번 상황에서 보겠습니다. 세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건요, 우리는 그럼 B 차집합 A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과 같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요. 두 번째 니은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의 차집합 C라는 자체의 내용이 A 차집합 B 합집합 C와 같냐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까요?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쌤은요 이 상태에서 웬만하면 숫자를 쓰는 걸 좀 좋아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영역을 좀 내놓을게요. 8까지. 그러면 이때 A 차집합 B라는 내용은요 2, 5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2, 5에서 C라는 건요 4, 5, 7, 8이 되는 형태가 될 건데 그때 차집합을 하지요. 그럼 겹치는 것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5번만 빠지는 좌변에 있는 건 2번만 말할 건데
다시 우변 상황 볼까요? A라는 건요 2, 3, 4, 5가 있었대요. 그럼 2, 3, 4, 5가 있었는데 이때 비합집합 C는 3, 4, 5, 6, 7, 8까지 있네요. 3, 4, 5, 6, 7, 8. 근데 겹치는 것만 빠지자고 했었죠. 그럼 3, 4, 5, 3, 4, 5 겹치는 게 빠지니까 얘도 2번만 남아요. 아, 그럼 니은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표시하시면 되겠죠. 디귿 상황도 보겠습니다. A 교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이건 연산으로 조금만 바꿔볼까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A에서 A 교집합 B가 빠진 거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당연히 순수한 A만 말하는 거고요. A 차집합 B도 순수한 A만 말하는 거니까 결국 얘네 둘은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럼 디귿도 옳습니다 라고 하니까 답은 니은 디귿인 4번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6번 상황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 개수가 24개, B의 원소 개수가 18개. 근데 N 원소 개수가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가 28개예요. 근데 이 기호는 보자마자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는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죠. 대칭 차집합이. 그럼 대칭 차집합에서 그림 상황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림 상황에서 대칭 차집합은 순수한 A와 순수한 B만 의미할 건데, 나머지 연산을 들어가려고 그냥 숫자를 미리수로 놓을게요. 순수한 A를 A, 교집합을 B, 그리고 대칭 차집합을 C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A 플러스 B가 24고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알려준 B 플러스 C가 얘가 지금 18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 더 알려준 단서가 A와 C의 합을 알려줬죠. 그럼 A와 C의 합이 지금 28이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3원 연립 방정식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싸그리 다 더하는 게 좋겠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2배가 이렇게 쓰여주실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24, 18 더하니 42에 둘이 더하지니까 70이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5가 되었는데요. 이때 여기서 NA 교집합 B, 즉 B 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A 플러스 C인 얘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35에서 28을 빼준 값을 물어보니까 답은 7. 그러면 답은 2번인 7이 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실 거예요. 17번 상황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을 문제를 풀어봤을 때 17번이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학생들도.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걸 볼 건데요. X가 1, 2, 3, 4, 5, 6, 7이 있었어요. 근데 집합이 A가 있고 B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근데 이때 합집합의 개수가 5개요. 교집합의 개수가 2개요. 근데 여기서 말해주는 게 지금 원소의 곱이 B의 모든 원소의 곱과 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었을까라는 게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상황에서 보니까 A라는 집합이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겹치는 게 2개가 있었고요. 그럼 나머지 상황에서는 여기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합쳐서 이제 총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원소의 곱이 다 같아야 되고, 최종적인 질문에서는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가장 큰 걸 물어봤으니까 가장 크려면 겹치는 거에 가장 많은 게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곱이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써먹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겹치는 건 어차피 다 똑같을 거고, 그러면 순수한 A 쪽에 있는 애와 순수한 B 쪽에 있는 애의 곱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보면 짝에 있을 수 있는 게 2, 3 곱해져 있는 거와 6이 하나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장 크게 됐으니까 나머지 1, 4, 5, 7 중에 5와 7은 겹치는 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교집합에 5와 7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상황이 두 가지가 남은 게, 첫 번째 상황에서는 순수한 A가 2, 3을 갖고 있고 나머지 순수한 B가 6을 갖고 있는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인 순수한 A가 6을 갖고 있고 나머지 순수한 B가 2, 3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의
원소 A의 원소의 합은 2, 3, 5, 7을 더해준 값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라는 순수한 상황이 6, 5, 7이 더해지는데 그럼 이때 여기서 얘의 모든 원소의 합은 17이 나올 거고 얘의 모든 원소의 합은 18이 나올 거니까 이때 더 큰 거는 얘 상황이 되겠죠. 18이 되는 상황. 그래서 마지막 답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은 18인 답이 우리는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점 A가 0,5, B가 0,17, C가 5,5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를 X축에 대칭하여 이동한 삼각형을 A', B', C'이라 하자. 근데 이때 삼각형 A', B', C'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 Y축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금 A점 좌표가 0,5, B점 좌표가 0,17, C점의 좌표가 5,5에 잡혀져 있는 삼각형이 존재를 하는데 이때 이 삼각형을 X축에 대칭 이동을 한 됐으니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7 그리고 5, 마이너스 5에 지금 A', B', C'의 좌표가 잡혀져 있대요. 그런데 이 삼각형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래 있던 삼각형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서 이 원래 있던 삼각형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X축에 대칭 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럼 원래 있던 삼각형의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려다 보니 이때 이 문제 상황에서 보니까 어차피 원래 주어져 있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X축에 수직으로 올라가고 Y축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내저번의 반지름만 구하고 그때 얘의 중심 좌표를 찾은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 우리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려다 보면 이때 여기 길이가 지금 12, AB의 길이가 지금 12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5고 여기 길이가 그럼 5 대 12 대 13이니까 내저번의 넓이를 구하는 식 2분의 1의 내저번 반지름 아래 삼각형의 둘레 5 더하기 12 더하기 13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원래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5에 거기에 곱하기 높이 12를 쓰셔서 우리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먼저 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 2가 나오겠네요. 그럼 내저번 반지름이 2다 보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즉 X좌표가 0에서 2만큼 같고요. Y좌표는 5에서 2만큼 올라간 2,7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의 중심을 X축에 대칭을 시켰으니 바뀌어진 방정식의 중심 좌표는 2, 마이너스 7이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7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4요 이렇게 써서 나머지 전개하다 보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4y에 플러스 4 플러스 49 마이너스 4는 0이요. 최종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4y 거기에 플러스 49는 0이요. 이렇게 나올 거니 이때 스몰 a 소문자 a 값은 마이너스 4요. B 값은 14요. C 값은 49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A, B, C를 다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 A랑 B랑 더하면 10 거기에 더하니까 59요.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 C1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 C1이랑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원 C2 위에 임의의 점 R에 대하여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문제 상황 보기 위해서 그림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C1의 좌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 했으니까 마이너스 2,1인데
중심좌표가 잡혀져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이 있었대요. 두 번째 얘기 들어가 볼까요? 이거를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겠대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2인데 중심이 잡혀져 있고요. 거기에 반지름 다시 일자리인 원이 있었대요.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갈까요? 이때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y는 x 플러스 3이랑 c1이랑 만나는 걸 찾겠대요. y는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 형태에서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 이렇게 잡아줍시다. 마지막 C2 위에 임의의 점 R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C2 위에 여기에 아무데나 R이라는 점이 잡혀져 있는데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이랬어요. 그럼 PQR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다 보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을 PQ라고 놓는다면 높이는 R에서부터 Y는 X 플러스 3까지의 거리가 되는데요. 그때 이 거리가 변하니까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거리의 최대값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R은 원 위의 점이니 원 위의 점에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반지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직선 x-y 플러스 3은 0과 이 중심좌표인 1, 마이너스 2와의 거리를 먼저 구하다 보니 루트 1 플러스 1에 거기에 절대값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어 되니 루트 2분의 지금 6이 나왔고요. 그럼 얘는 지금 3루트 2인데 거기에 뭐 하자고 했어요? 3루트 2인 거리에 플러스 반지름 더해주자고 했었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요. 그러면 최종 삼각형 PQR의 넓이는요 2분의 1의 밑변 길이 PQ인데요. PQ는 지름 길이랑 지금 똑같죠? 그럼 이 지름 길이인 2. 그러면 2와 거기에 곱하기 높이 3루트 2 플러스 1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은 3루트 2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나오는 3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명제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10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참이 되게 해주시고요. 명제 x가 1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3-x제곱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상황을 두 가지로 보니까 첫 번째 상황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항상 성립하라는 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10이라는 그래프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든 실수를 했으니 이 x제곱 플러스 10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의 모든 값에서 최소값은 x가 0이었을 때를 말하니 그때 최소값은 지금 10이 되었고요. 그러면 그 10이라는 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상황 x가 1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거짓이 되게 해달라는 건 어떤 실수는 하나라도 성립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이 되려면 모두 거짓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황에서 다시 2번 상황을 보다 보니까 3-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k라는 상황에서 보는데 3-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었고요. 그때 축이 지금 0이었는데 이때 우리는 1보다 큰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쪽의 그래프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도 성립할 수 없게 다 거짓이 되라는 건 1을 집어넣었을 때 k값이 여기 있는 즉 fx라고 표현한다면 f1이라는 값이 지금 계산을 하면 2가 되는데 그 값이 k보다 즉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k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아야 되므로 K 값은 지금 9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번 집합에서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까지 있는 거에서 이때 두 부분 집합 A는 1, 2, 3, 4, 5, B는 1, 3, 5, 7에 대해서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를 같게 하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에서 C가 될 수 있는 개수는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원소날법으로 써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A 합집합 C는 써졌을 때 이때 A는 무조건 다 듣고 있어야 되니 1, 2, 3, 4, 5를 무조건 다 듣고 있고요. B 합집합 C에서는 B를 무조건 다 듣고 있어야 되니 그러면 1, 3, 5, 7을 갖고 있어야 되다. 근데 두 집합이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 이때 A 합집합 C에서 부족한 부분은 1은 똑같이 갖고 있고요. 3도 똑같이 갖고 있고 5도 갖고 있는데 7이 부족하네요. 그럼 여기서 7은 채워줘야 되고요. B 합집합 C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다 보니 그러면 2가 부족하고 4가 부족하네요. 그럼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C라는 애가 2와 4와 7, 즉 C라는 집합은 원소를 2와 4와 7은 무조건 데리고 있어야 되며 나머지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때 전체 원소 개수 부분 집합에서 10개에서 거기서 반드시 3개를 갖고 있어야 된댔으니 얘는 2의 7제곱의 개수 즉 128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22번 상황 보겠습니다. 세 직선 x는 0, y는 0,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원이 몇 개나 존재할까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상황을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첫 번째 x는 0이요. 두 번째 y는 0이요. 세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건 절편이 x절편 3, y절편도 3인 상황에서 그때 2, 3, 3을 연결해주는 이런 직선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때 이거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 첫 번째 우리 가장 많이 보이는 건 4접은 보이겠죠. 두 번째 보니까 여기에서 바깥쪽 1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세 번째 4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이 점점점 이상해지네요. 그 다음에 2사분면 쪽에서도 접하는 원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원이 총 4가지 종류가 나오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접하는 원과 지금 1사분면에서 외접하는 원, 이 원에서의 특징들을 보면 어차피 이 문제들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었으니 중심 좌표를 R, R 여기도 R, R로서 1번 상황과 2번 상황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3번 세 번째 상황을 2사분면에 있는 원으로 본다면 이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이때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R, R로 놓으셔서 문제를 풀 거고요. 네 번째 4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좌표는 R, 마이너스 R로서 우리는 중심 좌표를 놓고 반지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상황을 보려다 보니 중심 좌표는 R, R로서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 제곱이요 이렇게 놓는데 거기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이 원과 그 다음에 직선 마지막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얘네 둘이 접합니다 라는 단서로서 r 값을 구하겠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얘기할 거니까 r, r과의 거리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r 플러스 r 마이너스 3 이게 우린 반지름인 r과 똑같아요 라는 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고 들어가다 보니 양변을 제곱하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r 마이너스 3의 제곱이
2R 제곱이요 라고 쓰여지겠네요. 전개하다 보니까 4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9는 2R 제곱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2R 제곱 마이너스 12R 거기에 플러스 9는 0이요. 인수분해가 될까요? 했더니 인수분해가 지금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넓이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그냥 원의 근각에서의 관계로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그러면 R1 플러스 R2의 합이 6이고 R1 곱하기 R2의 곱이 2분의 9예요 라고 써지니까 그러면 R1 제곱 플러스 R2의 제곱은 R1 플러스 R2의 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배의 R1 R2요 이렇게 써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36 마이너스 9요 이렇게 하니까 27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과 2번의 너네 넓이의 합은 27파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원을 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 원은 이사분면에 있는 원으로 잡다 보니까 세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x 마이너스 r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요. 그리고 다시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에 접하는 직선이요 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다 보니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r 플러스 r 마이너스 3은요 r이랑 똑같아요. 계산하다 보니 이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루트 2r이고요. 그러면 이때 r 값은 플러스 루트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지만 반지름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적으로 세 번째 원은 반지름은 루트 2분의 3이구나. 그러면 세 번째에서 원 넓이도 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곱을 해준 2분의 9 파이어 이렇게 나오시고요. 네 번째 원도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번째 원의 중심은 r, 마이너스 r이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다시 직선 아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에 접한됐으니요. 루트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r 마이너스 3은 r 제곱이요. 그럼 여기서도 계산을 하다 보니 이때 절대값 마이너스 r이 루트 2r과 똑같아요. 그럼 이때 반지름도 루트 2분의 3이 되었네요. 그러면 네 번째에서도 나온 원의 넓이는 2분의 9파이요. 그럼 최종 마무리 지을까요? 원의 넓이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원의 넓이를 하다 보니 27파이에 거기에 2분의 9파이 2분의 9파이를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7파이 플러스 18파이 9파이인 36파이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잘 보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직선 L이란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한 직선을 L'이라 하자. 근데 이때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이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이라 하자. 그럼 이때 원 C' 위의 점과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결국 필요한 건 C'1 필요하고 L' 즉 이동한 도형들이 다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C에서 그냥 표준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3의 플러스 4 플러스 9요 이렇게 되니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그때 반지름이 루트 16인 4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이동시켰다고 했으니 C'Y는 X에 대칭했으니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이 지금 4짜리인 원이요. 두 번째 L이라는 직선이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었는데 이때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지금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움직였댔으니까 L' 직선을 표현하다 보니 2에 x 마이너스 3 거기에 플러스 y 플러스 6 플러스 4는 0이요. 계산 마무리 지으니까요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요 라고 나오는 직선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L과 C1과 L'의 관계를 좀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들어갈게요. 최대값, 최소값 항상 반지름이 더해주고 빼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최종 확인을 해봅시다. 호잇. 이때 여기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3,1했어요. 그럼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3, 대충 2짜리 아니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럼 마이너스 2인데 원의 중심이 찍히고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4짜리랬으니까 그러면 좀 더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럼 대략 이 정도에서 원이 커다랗게 그려진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원에서 이때 거기에서 지금 나머지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요 라고 했는데 이때 절편을 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4네요.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4인 거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도형이 지금 직선이 원을 지나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 거리의 최소값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최소값은 그냥 0이 되겠죠. 만나는 점이 돼버릴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최대값에 대한 상황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됐냐? 그럼 다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 거기에 플러스 반지름을 좀만 더 더해주자 라고 얘기해 주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4였으니까 나머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겠습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였고요. 이때 직선식이 2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이었으니까 거리 구하는 식을 써보면 루트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4 절대값을 씌우니까요. 그럼 루트 5분의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요. 그러면 5분의 4 루트 5가 되겠어요. 그러면 최종 답을 쓰다 보니까요. 최대값은 5분의 4 루트 5에 거기에 플러스 반지름을 4를 더해준 거고요. 근데 최소값은 실수 우리는 안 했죠? 0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웬만하면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최소값이 우리는 반지름을 빼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럼 1부터 9까지 말하는 거겠죠. 그럼 뭐 1, 2, 3, 4, 5, 6, 7, 8, 9 쓰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느리네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집합 B는 3, 7, 8이고요. B차 집합 A는 2, 6이래요. 근데 이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4, 5였을 때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A 너무 쉽다. 그럼 빨리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그냥 끝냅시다. A 그리고 B. A차 집합 B는 순수한 A를 말하는 거니까 3, 7, 8 나머지 B차 집합 A는 순수한 B를 말하는 거니까 2, 6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말한다 했으니 전체 집합 U에서 거기서 나머지 4, 5 빠지겠대요. 그러면 필요한 내용이 1 부족하니까 교집합이고요. 2, 3, 4, 5, 6, 7, 8 그리고 9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A 교집합 B는 1과 9만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모든 원소의 합의를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2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25번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점 A가 마이너스 3, A, B점의 좌표는 B, 1을 각각
이렇게, 그리고 A 플라임 B 플라임으로 이동하여 평행 이동하여 직선 이거를 움직였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옮겨지는 것부터 보겠죠. 그러면 점의 좌표를 보니까 문제를 조금 올려볼까요? A점 좌표가 얘에서 얘로 움직여졌대요. 그럼 우리가 비교하는 건 X좌표를 비교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에서 2로 움직여졌네요. 그러면 X축으로 5만큼 움직여졌구나. 이렇게 센스껏 빨리 확인을 할 거고요. B점 좌표는 B, 1에서 3, 4로 움직여졌다는데 이번엔 Y좌표를 비교하다 보니까 Y축으로 지금 3만큼 움직여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 이야기를 해주는 게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 평행 이동에 대해서 우린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1번 문제 직선의 방정식 옮겨달래요. 그럼 바로 쓰니까 2x-5 거기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3 거기에 마이너스 5는 0이요. 최종 전개해서 쓰면 2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y 플러스 3 마이너스 5는 0이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5에서 3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요. 이렇게 하는 게 1번 문제 답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a, b의 값을 구하래요. 뭐 없죠. 아까 y축으로 지금 3만큼 움직였댔으니까 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그때 3이 되면 되겠어요. 두 번째 x축으로는 5만큼 움직였댔으니까 b 플러스 5라는 값이 x좌표인 3이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나머지 계산하겠습니다. a 값은 0 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2번 답은 a 값은 0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한 문제 끝내고서 수업을 마무리 짓게요. 방정식 x, y는 0이 나타낸 도형이 다음과 같을 때 기억에서부터 티귿까지 해서 그림에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이 그림이구나. 첫 번째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럼 x, y는 0에 의해서 평행 이동을 하여 움직여졌대요. 근데 어떻게 움직였나 보니까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x가 점의 이동인데 x 플러스 1 움직였으니까 x축으로 지금 1만큼 움직여졌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여진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첫 번째 상황 1,1과 있었는데 x축으로 1만큼 움직여졌대요. 그러면 한 칸 당겨졌고요. 거기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대요. 그럼 내려가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얘가 니은 그림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비읍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 답은 비읍이요 이야기하겠죠. 바로 지웁시다.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fx, y는 0이요 라는 거는 y축, 즉 y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그러면 x축 대칭을 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2번 상황의 이 그림이 니은 상황의 그림이 지금 x축의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간 티귿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티귿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다시 지울게요. 세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요. 그럼 x, y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갖고서 y는 마이너스 x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요. 원래 있던 그림보단 여기로 옮기는 게 낫겠네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했대요. 그럼 니은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COC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COC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상황 조금 두 가지가 들어갔죠. 대칭도 들어갔고 평행 이동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해석을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칭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fx, y라는 애가 있었는데 는 0이 있었는데
이때 얘가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요 라고 돼 있는 건 부호만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원점 대칭이었구나. 글씨가 좀 날아갑니다. 마지막 형태에서 보다 보니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평행 이동인데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변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y라는 애 대신에 뭐가 들어갔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y라는 애 대신에 우리는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식에서 y 대신 y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라는 건 y축으로 1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무리 지을까요? 원래 니은 그림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키읔이 되었는데 그때 그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움직이죠. 그럼 결국 이응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26번까지 상황을 보았는데요.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